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중심 안 잡으면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코스피 지수는 1.5% 이상 상승했고 코스닥은 2.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들은 양대 시장에서 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수 쪽에 자세를 취했고, 기관들은 그 코스피에서는 좀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샀습니다. 개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늘 그런 패턴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가들은 파는 그런 형태를 오늘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은 간밤에 뉴욕 시장이 뭐 기술주는 조금 멈칫멈칫했어요. 그렇게 세게 나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좀 숨죽여 있던 상대적인 그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들이 미국도 많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finbiz.com에서 제가 그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그 맵이 있죠, 맵. 맵에 그 인더스트리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그 금융 뭐 이런 쪽이 좀 이렇게 그린색이 많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뭐 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움직임을 좀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도 좀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장 끝날 무렵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요새 이제 긴장감이 감도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그 서로의 관계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사가 하나 뜨면서 시장이 끄트머리에 조금 지수가 더 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건 딴 게 아니고 그 1차 무역 협의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에. 그게 이제 계속 난항이 거듭됐었는데 고위급들이 다시 만나기로 재약속을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뭐 미중 문제는 뭐 소식 들려올 때마다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시장에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 보시면서 제목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심을 안 잡으면 이 시장이 어려운가?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는.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두저두 못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렇잖아요. 아니 1.5%가 올랐으면 내 계좌도 1.5%가 그냥 객관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게 뭐냐면 중심 못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쪽에 좀 타겟을 맞춰서 매매 전략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크게 특이한 점 없어요. 그동안에 쉬웠던,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구난방 시장이에요. 나도 있다. 시장에 나도 존재한다 하는 존재감을 서로 알리는 거고, 뭐 이제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매매를 잘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먼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장 흐름의 방향성에 대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시장이 좀 가다 고꾸라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이제 한 칼에 무너져서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매매 전략을 짜면 안 되죠. 그럼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줄여야죠. 주식을. 그리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요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 영상이나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요새 이제 애매하게 또 다시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조정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낙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굉장히 훅 하고 또 올렸잖아요. 지난 6월에 한번 조정받고 8월 초에 하고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쯤 되니까 이게 조정권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인슈런스는 걸어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는 위험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100만 개미는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시장을 보는 게 편하니까 제 말을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개미 한세구는 이렇게 시장을 보는구나 라는 걸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그 어떤 때 주식시장이 안 위험한 적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고통을 참는 대가로 돈을 버는 거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면 3월달 폭락할 때 같이 시장에 들어와서도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는데 누구는 손해난 분도 계세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손해난 계좌도 있어요. 그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너무 위험을 증폭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위험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하면 지금의 시장이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조정권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 조정권을 끝내고 가려면 이런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코로나 환자 확진이 다시 100 밑으로 이제 매일 늘어나는 게 150 밑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게 군불 떼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얘 사도 돼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장기간의 조정을 가면 기간 조정을 길게 가지면 그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와 있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조정권의 밑바닥 쪽으로 탁 한번 붙어갖고 이 정도면 산다. 그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세 가지 조건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은 빠르게 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 이거는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아주 조심스럽게 짜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언제 안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까마는 이번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방역을 성공한 나라로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는 순간에 이제 다시 이거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전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잡아보려고. 근데 이제 어제 하여튼 300을 넘진 않았지만 어제보다 늘어났어요. 확진자 수가.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27일인가? 27, 28.
잭슨홀 미팅, 이거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하시거나 이제 처음 얼마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뭐냐면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에서 그 여는 심포지움이에요. 경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총재들도 오고 막 경제학자도 오고 뭐 이런 뭐 심포지움이니까 서로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뭔 얘기 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걸 우리가 신경 쓰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발언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말들을 힌트를 찾으려고 지금 하니까 이게 참 그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누가 이런 얘기했다 뭐 경제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어떤 소리 하나. 지난번 FOMC 의사록 이렇게 펼쳐지면서 괜히 희한한 방향으로 얘기해갖고 우리 주가도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괜히 파월이 이상한 소리 해갖고 우리를 또 허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뭐 센티멘탈에 관한 거지만 또 태풍이 온대잖아요. 역대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코스를 밟아보면 진로가 거의 우리나라를 관통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매를 좀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그 썸네일이나 제목에 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LG와 카카오 뭐 이런 왜 그것만 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카카오 그러면 네이버도 속하는 거고 LG와 하면 SDI 속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이해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성장 관련주들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그런 큰 랭커들을 중심으로 제가 자꾸만 왜 종목을 그렇게 하느냐. 어디 뭐 좀 중소형주 중에서 기가 막힌 놈 없습니까? 뭐 이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유동성 장세가 움직일 때는 이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얘들을 추적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중소형 미들캡 같은 게 한 번 오를 때 무지막지하게 갑자기 오르지만 그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뭐 한 이틀 가다가 다시 내려 빠지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인 이제 유틸리티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도 경험했잖아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오래 좀 잠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미리 가서 어제도 말씀드린 보초 서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하자. 언택,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껴주는 게 현대차. 현대차 요새 좀 움직이고 현대차는 점점 경기 관련 쪽보다는 성장 쪽으로 자꾸 이렇게 터닝을 하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시주게임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뭐 LG화학 등 이것들이 너무 올랐다. 왜 얘네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서 밑바닥에서 3월 말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 중에서 얘네들은 덜 빠졌고 나머지 애들은 많이 빠져서 이제 얘네가 빠질 차례다. 이거는요. 소음하고 쇠하고 같이 무게를 다는 거나 똑같은 오류입니다. 모든 주식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10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는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에서 몇 %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술 성장률은 들 빠졌으니까 얘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가 올 차례다.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모두 같이 움직인다면 누가 종목 선정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웃기는 발상이죠. 얼뜻 보면 말은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좋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자 표변. 그 공자 말씀에 의하면 공자는 이랬어요. 군자는 의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데도 많이 생각하고 서서히 바꾸고 행동도 서서히 바꾸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군자가 되려면 그러다가는 진짜 쫄딱 망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진짜 오전까지 그랬다가 5분 전까지 그랬다가도 이게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 확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철새 정치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들은 이데올로기지만 우린 돈 버는 거니까 바꿔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군자는 표범처럼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탄력적인 변화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자 이거죠. 저도 이걸 하다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면 긴급 영상을 올려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죠. 이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동성 장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지금 시장이 거품이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거품을 누가 정하는 거죠? 어디부터 거품이죠? 그게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거품이다. 그러면 그 거품하고 거품 아닌 거하고 선을 정확히 지정해낼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컵에 이렇게 따르는데 컵 밑바닥으로부터 몇 센치 위에까지는 맥주고 그 다음에 거품이다. 그게 초과하면 이거는 거품 초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따르는 뭐 속도나 각도나 뭐 그때 이제 뭐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이 주식시장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주식시장하고 맥주는 거품 맛이죠. 거품을 두려워하면 그럼 맨날 이거 보다가 말아야죠. 그러면 주식 투자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멈칫거리다가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해 두셔야 하는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매매 기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인식하셨을 테고, 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메인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있어요. 뭐 60%, 그러니까 60%가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이 메인 포트폴리오로 딱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술 성장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년 1, 4분까지 가봅시다 하는 게 이제 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장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3년 고개 전략처럼 반드시 떨어지는 날,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오르면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사지 마세요. 반드시 떨어지는 날. 그래서 돈을 딱 보니까 내가 10주밖에 못 사겠어. 그러면 10번에 나눠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다 10번에 나눠 사다가 한 3번 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 팔아서 이익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기대 수익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매매는. 그래서 뭐 2% 3%도 땡큐 해서 이거를 계속 모아서 전체 내 계좌에
밸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묶어두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이제 아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메인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돼 있거나 이상한 주식으로 막 복잡하게 돼 있거나,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안 올라.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거나 포트가 엉망이거나 비어 있거나 이런 분들. 자, 비어 있는 분은 그냥 현금 갖고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엉망인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를 현금화해서 좀 가슴 아프지만 해서 이제 이런 기술성장주, 주도주, 선도주, 리딩 컴퍼니를 사는데, 자, 어떻게 사냐? 먼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죠. 이제 카카오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 쉽게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나는 주식을 700만 원을 담을 거다. 그러면 이 700만 원이 100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카카오를 살 거냐를 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언택에 얼마, 2차 전지에 얼마, 바이오에 얼마 하겠다는 그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대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난 30%, 37, 21, 210만 원어치를 난 언택에 산다. 근데 언택의 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10%를 무조건 먼저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금액하고 관계가 없이 일단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제대로 못 보고, 우리 왜 어렸을 때 놀 때 이렇게 줄 넘기면 발 걸리지 않고 튀어들어가는 거 있죠. 그냥 멈칫멈칫 하다가 해저 물어서 게임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10%는 들어가라. 그 다음에 떨어지면 쫓아내려가면서 사고, 올라가면 멈추면 10%산 거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졌어. 그래서 1회, 2회 10분의 2, 10%, 20% 샀어. 근데 올라갔어. 그럼 사지 말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그럼 또 10% 사. 이렇게 사서 이거를 채워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포트폴리오. 2차 전지도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메인이거나 메인의 밸류 체인에 2차 전지는 이제 밸류 체인에도 좋은 종목들 많고 같이 움직이니까 뭐 그런 걸 산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답이다. 제가 보기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조정권의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 제가 해보니까, 그 제가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LG화학이 마이너스 줬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좀 사봤어. 근데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얼마 올랐어요? 그렇죠? 오늘도 카카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뭔지 제가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살려고 딱 빠지길래 살려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올라갔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떨어져서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럼 오늘 더 사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오늘 떨어져서 오늘 산다. 그러면 그냥 내가 살 가격에 그냥 오퍼를 내놓고 기다려요. 그 가격 안 오면 그게 이제 뭐냐면 밑에다 받쳐 넣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는 가겠구나. 그러면 그냥 밑에다 받쳐 놓고 이 가격 오면 나랑 인연이 맞아서 사지는 거고, 뭐 그 위에서 돌고 올라가면 뭐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0%가 있으면 돌고 올라가도 되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게 한 주도 없어. 빵이야. 근데 살려고 막 해서 밑에다 딱 받쳐놨는데 자기 호가 바로 위에서 싹 돌아서 올라가. 그럼 멘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가 아니라 새롭게 포트를 짤 때는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이 포트를 이 조정 구간 내에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3월에
3월 말년 4월절에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에브리데이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날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놓쳤다, 이거 어땠다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올랐다, 살려고 그랬는데 올랐다, 그럼 안 사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 약간의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끝낼게요.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 이상한 촉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가 그랬었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텔레콤, 통신사,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아직 걔네들이 주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현대차만은 못해요. 현대차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기관이 만들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고,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기관이 샀어요. 외국인 때리고 개인도 팔고. 그래서 하여튼 기관이 부지런히 하는데 뭐 이거 물건은 만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관이 뭐 이렇게 사는데 물건 하나 못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통신사 중에서 딴 거 말고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 좀 이상해요.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6일 연속해서 사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SK텔레콤을 샀어요.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고. 근데 SK텔레콤은 이제 조금 다른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 방사선이 아닌 의료기 쪽에도 이스라엘 회사랑 그런 뉴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지금 뭐 이걸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좀 유심히 보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조금씩 담는 것도 괜찮고, 메인 포트폴리오 완성된 분들이 트레이딩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답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되는 분들이 다시 질문하시면 내일 또 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일목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